네, 서울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참사 1시간 만에 대통령의 첫 지시가 있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라. 이상민 증인 알고 계시죠? 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자, 그럼 행안부 장관은 지시를 받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85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간 보고에서 증인에게 물어본 거 기억나시죠? 그때 증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사이 놀고 있었겠습니까?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다음 PPT. 그래서 이상민 증인의 통화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총 9번의 통화 내역입니다. 이 통화 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대통령은 참사 관련해서 신속한 구급과 치료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은 참사를 인지하고 85분 동안 전화 통화를 9번 했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통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직접 전화를 한 건 단 한 통이었습니다. 나머지 8통은 전부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겁니다. 심지어 나머지들 전부 대부분이 행안부 내 식구들입니다. 장관님, 대통령 지시로 치료 이행을 위한 복지부 장관과는 아예 통화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 복지부 장관보다는요. 아니요. 이런 9번의 통화 내역이 경찰과의 통화가 잠시만요, 증인. 생각했습니다. 9번의 통화 내역이 84분 동안 놀지 않고 열심히 한 장관의 활동 내역이 말이 됩니까? 놀고 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사고수습과 골든타임의 최적기에 실무자들은 동분서주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증인은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한다고 해서 다음 PPT 봐주십시오. 자, 대통령의 지시인 구급과 치료 관련 조치를 위해서는 응당, 소방과 경찰에게 전화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민 증인은 30분 동안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기만 하셨어요. 이게 소방에는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죠. 30분 이후에요. 30분 동안 기다릴 일입니까? 오로지 기다리는 게 이상민 증인 장관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고 몫입니까? 그게 그러니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실무자들만 움직여서 무엇을 합니까? 장관은 기다리는 게 장관의 역할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현장을 책임지고 현장을 끌어가는 게 행안부 장관의 몫이에요. 그런 역할을 방기했다고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사고 직후의 핵심 인사들의 첫 번째 지시 내용입니다. 자, 왼쪽의 지시 내용과 오른쪽의 지시 내용의 차이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증인? 말씀 주시면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상민 증인이 지시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기억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현장 상황 파악입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자, 이건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참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주체들이 첫 번째 지시까지 걸린 시간과 지시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신속한 구급 치료 안전, 서울시장은 수습본부 설치, 서울청장은 가을부대 급파, 경찰청장은 총력 대응, 그런데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은 현장 상황 파악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고요? 이 자료는 행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했고요.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하십시오. 참담합니다. 주무장관의 첫 번째 지시가 현장 상황 파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건 행안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입니다. 수준이 도대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물론 증인께서는 그 다음 이러이러한 지시를 하셨다라고 하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건 주요 인사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첫 번째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이상민 장관 취임사 기억나십니까? 증인 취임사? 네. 취임사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졌습니까? 장관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졌나요? 네, 미흡한 점을 인정합니다. 예전에는 국민들이 국가가 정부가 나를 져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자, 정부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몰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약간 좀 과한 말씀이고요. 어느 공직자도 그런 마음 자세로 일하지는 자, 무엇이 과한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무장관인 장관께서 그걸 과하다고 이야기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라는 정도는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는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정서와 마음을 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상황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증인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예. 네, 유가족 여러분들 좀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 11월 달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최근 메시지입니다. 정부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상민 증인 조금 전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대통령은 정부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라고 했으니 증인은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국민 앞에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어쨌든 현재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저는 마지막까지 좋습니다. 사의 표명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의 표명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의 표명 안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의 표명 안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150명의 생명에 대해서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수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아니고 해야 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스스로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